안녕하세요, 쇼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동숲을 플레이하면서 알게 된 꿀팁과 마연님들께서 알려주신 귀중한 꿀팁들을 모아왔는데요. 저만 알고 있기 아쉽기도 하고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플레이하기 수월한 것들이라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기본적인 팁부터 고인물 분들도 모르실 수 있는 생소한 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나 이것 말고도 다른 꿀팁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일단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동숲 타임슬립 팁입니다. 아무래도 보편적인 타임슬립 방법은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저장하고 로딩을 기다렸다가 저장된 걸 확인한 뒤에 홈 버튼을 눌러 나와서 X를 눌러 강제 종료. 그리고 날짜를 바꾼 뒤에 다시 들어가서 로딩을 또 기다리고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저장을 하지 마시고 일단 홈키를 누르고 나와서 날짜를 먼저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아까 그 화면이죠? 이렇게 날짜를 먼저 바꾼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를 눌러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모동숲 로딩 화면이 나오고 바로 타임슬립한 날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일반적인 방법보다 강제 종료, 로딩 시간이 단축되어서 타임슬립을 많이 진행해야 할 경우면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타임슬립을 하려고 할 때 자동 저장이 이루어진 걸 발견했다면 저장하지 마시고 그냥 종료 후에 시간을 바꿔서 들어가면 역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액자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아낸 방법인데요. 물건을 포장할 때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포장하기를 누르려면 한 번 내리고 포장하고 한 번 또 내리고 포장해야 되는데 너굴 상점에서 포장을 하면 포장하기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포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끼던 주민이 이사를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벌써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하면 안 돼를 선택하면 이사를 가지 않지만 힘내를 선택한다면 주민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보내고 싶지 않은데 실수로 두 번째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럴 때는 저장이 되기 전에 빠르게 강제 종료를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만약 선택지를 잘못 눌렀는데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미 자동 저장이 되어버린 후라면 주민의 이사를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네,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부계정이 필요한데요. 이미 있으시다면 그 계정으로 접속해주시고 없다면 빠르게 하나 만들어줍시다. 설정, 유저로 들어가서 유저 추가를 눌러줍니다. 새로 만든 계정으로 모동숲을 접속해 빠르게 캐릭터를 생성해볼게요. 기존 섬에 새 캐릭터가 이사를 오고 너구리가 말을 거는데요. 빠르게 넘긴 뒤에 아까 그 주민을 찾아줍니다. 여러 번 말을 걸어볼게요. 이사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소리만 하는데요. 이럴 때는 3-4시간 정도 시간을 뒤로 돌립니다. 이때 다음날로 넘어가 버리면 이사를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고요. 다시 부주대로 들어가서 대장에게 가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녀석. 말을 거니까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사를 말리면 이사를 취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장을 한 뒤 다시 본키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이사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아주 유용한 팁이죠? 네 번째, 창고는 늘려도 모자랍니다. 주민 집을 끝까지 증축하면 창고를 넓힐 수가 있는데요. 창고를 끝까지 넓혔는데도 칸이 모자르시다면 부계를 만들어서 부대 집을 수납에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 옮길 아이템들을 땅바닥에다 버려두고 주민 호출을 통해서 부주대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민 호출로 들어가 리더 변경을 하면 리더가 부주대로 바뀌는데 이때 부주대를 움직여 아이템을 주우면 됩니다. 게임을 전체 종료 후에 부주대로 새로 접속해도 되지만 로딩도 길고 여울이 방송도 다시 봐야 돼서 이렇게 주민 호출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이템을 다 주우면 창고에 넣으면 되는데요. 아까와 같은 창고를 이용해도 부주대집 창고로 연결이 됩니다. 부주대의 창고도 돈을 주고 넓힐 수 있으니 증축해두시면 저보다 더 넓은 창고를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창고를 어떻게 밖에서 이용하는지 궁금하신 초보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한 번만이라도 너굴 사장에게 창고를 넓힌 적이 있다면 너굴포트에서 간이 창고와 목재 간이 창고 레시피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ATM기는 집을 끝까지 증축하고 다음날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번째, 물을 준 꽃은 반짝반짝 빛나죠?
이렇게 젖어있는 곳에 물을 둘 때 물뿌리개 내구도가 닳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팁을 황금장미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정장미에 황금 물뿌리개로 물을 주면 황금장미가 생기는데요. 비가 오는 날에 황금 물뿌리개로 물을 주거나 일반 물뿌리개로 물을 주고 황금 물뿌리개로 다시 물을 준다면 황금 물뿌리개의 내구도 감소 없이 황금장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황금 물뿌리개로 한 번 물을 주면 새로운 황금장미가 자라기 전까지는 일반 물뿌리개로 물을 주거나 비가 오는 날은 물을 주지 않아도 황금장미가 자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6번째,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배가 차죠. 이 상태에서 나무를 삽으로 파내면 인벤에 고스란히 나무가 들어오고요. 다시 다른 곳에 심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정확한 위치에 심고 싶다면 삽으로 땅을 판 뒤 심어주면 끝! 그런데 나무를 파서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섬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려고 할 때 이렇게 과일을 먹고 나무를 파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과정이 번거로우실 텐데요. 그때는 도끼를 이용해서 나무를 벤 뒤에 삽으로 파내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과일을 먹을 필요도 없어서 훨씬 편해요. 7번째, 나무에서는 나뭇가지, 가구, 벨 등이 나오는데요. 나뭇가지는 한 나무에서 무한대로 나옵니다. 열심히 흔들면 계속 나오고 떨어질 자리가 없을 때 멈춥니다. 그러면 나뭇가지를 줍고 다시 흔들면 또다시 나뭇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나뭇잎 모양으로 떨어지는 게 가구이고 한번 흔들었을 때 안 나온다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니 다른 나무를 찾아주세요. 참고로 가구나무는 마을섬에도 하나 있으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흔들어 보면 좋습니다. 나무를 흔들다가 벌집이 나올 때 초보 시절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800시간 플레이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벌을 정말 잘 못 잡는 편인데요. 그래서 마연님들께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이렇게 머리를 가리는 아이템 밑에 들어가서 잡기.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요. 벌을 정말 잘 잡고 싶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나무 아래의 바닥을 1, 2, 3으로 가정하고 섰을 때 1번 위치에 서서 나무를 흔들면 3번 위치에 벌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자리채를 미리 들고 나무를 흔들다가 벌집이 나오면 A 버튼 연타로 잡으면 됩니다. 몸이 벌 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되더라고요. 3번 위치에서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벌은 잡지 않아도 되고 그냥 쉽게 쫓아내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더 있습니다. 벌이 나왔을 때 집이나 상점으로 들어가거나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가면 벌이 사라집니다. 미리 잠수복을 입고 있으면 더 편하겠죠? 너굴 상점에 100배를 파는 파티온 폭죽을 사면 이렇게 폭죽을 터뜨려서 벌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서 인터넷에 접속해도 벌이 사라지는데요. 해피홈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홈에 들어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마이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연결을 하면 벌이 사라지고 벌집만 남습니다. 9번째, 돌에서는 최대 8개의 아이템이 나옵니다. 끊기지 않고 연속으로 돌을 치면 이렇게 돌 둘레에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요령 없이 그냥 돌을 쳤다가는 몸이 뒤로 밀려서 연속으로 돌을 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8칸의 모서리 부분을 감싸도록 2개의 땅을 파면 연속으로 돌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묘목이나 아이템 등으로 고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파는 게 처음에는 여긴지 저긴지 은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보 시절에 돌과 한 칸 떨어진 곳에 3칸 일렬로 구멍을 파고 중앙에 서서 돌을 쳤어요. 이렇게 해도 8개의 돌이 나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모동숲 TV, 그냥 장식품으로 활용하셨나요? TV에는 일기예보가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로 모동숲의 날씨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전에는 당일 섬의 날씨, 오후에는 다음날 섬의 날씨를 방영합니다. 일기예보 방영표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확인을 해보면 날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유저분들은 시간이 됐을 때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11번째, 고순이 옆에서 옷을 만들고 있는 고우기. 그냥 말 수 없는 NPC인 줄 아셨나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말을 걸면 점점 마음을 열어주는데요.
친해진 뒤로는 갈 때마다 패턴을 선물로 줍니다. 선물 받은 패턴은 이렇게 마이 디자인 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천이 들어간 가구들은 선물 받은 패턴으로 리폼을 할 수가 있으니 집 꾸밀 때나 선물 꾸밀 때 훨씬 더 가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밖에서도 거울과 옷장을 통해 머리와 옷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모동숲을 어느 정도 플레이했다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옷장 말고도 다른 아이템으로도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목재 캐비닛이나 수납장, 패션 케이스 등 문을 열 수 있는 아이템들은 대부분 옷장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냉장고, 미니 냉장고, 아이스박스까지 옷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삼구템으로 활용하시면서 편하게 옷도 갈아입을 수 있겠네요. 13번째, 배를 채울 때 과일이나 야채를 하나하나 먹기가 너무 귀찮죠? 이럴 때는 요리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가성비가 좋은 요리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젤리입니다. 과일 2개로 젤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젤리를 먹으면 5개가 한꺼번에 찹니다. 사실 젤리는 마요님이 알려주셨고 저는 잼을 주로 활용했었는데요. 과일잼은 3개로 만들어서 먹으면 5개의 배가 찹니다. 이 정도면 다른 요리도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과일 스무디 같은 경우는 2개의 과일로 2개의 배가 차서 효율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가성비 좋은 요리를 더 알고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만약 요리 레시피가 별로 없다면 무파니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는 하나당 10개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10개의 배가 찹니다. 다만 무를 일주일 이상 보관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무파니가 왔을 때 선꿀을 하신다면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고인물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박물관의 화석, 올쿨 진작 다 하셨을 텐데요. 이제 화석이 필요가 없는데 계속 화석이 나와서 매일매일 화석을 파기가 너무 귀찮을 때, 그럴 때 쓰는 팁입니다. 화석은 하루에 4개가 나오고 6개까지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6개를 구석에다가 심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화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토용은 나오니까 그 점은 유의해주세요. 14번째, 잡초도 선물 꾸밀 때 많이 활용되곤 하죠. 다 자란 잡초가 필요한데 잡초를 심었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에 잡초가 150개 이상이면 더 이상 번식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데요. 이 잡초를 기르고 싶다면 다른 잡초가 너무 많이 번지지는 않았나 확인해보면서 다른 잡초들을 뽑아주면 됩니다. 15번째, 수집한 KK 노래는 라디오로 틀 수가 있는데요. 목재 오르골을 틀 경우에는 낭만 있게 바뀝니다. 개인적으로 오르골로 튼 노래가 너무 좋아서 섬 곳곳에 많이 놨는데요. 열여섯 번째, 내구도가 다른 아이템은 리폼을 하면 다시 내구도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 리폼 아이템 하나를 사용해서 리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삽을 만약에 다시 만든다면 엉성한 삽을 먼저 만들고 다음에 다시 삽을 만들어야 돼서 재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거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동숲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정리할 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간신히 추리고 추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또 유용한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